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오늘은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김종대의 뉴스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시대, 우리 주위의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매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바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콘서트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빠져 우울해할 시간조차 없어 남의 삶을 지탱하는 도구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유령처럼 일하는 배달라이더, 택배 노동자가 바로 오늘 모신 주인공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김종대의 뉴스업 성탄 특집 코로나 블루 노동 콘서트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위로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성탄 특집 코로나 블루 노동 콘서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곳에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택배 노동자 유성욱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 이성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성희 씨는 인간이 얼굴에 쓸 수 있는 걸 다 쓰셨어요. 모자, 안경, 마스크. 아주 중무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쿠팡 물류 창고에서 근무한 뒤 집에서 안타깝게 숨진 고 장덕준 씨 아버님 장광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뉴스업에서 하루라도 빠질 수 없는 터줏대감이죠. 목성에서 오신 뉴스빙하 김민아, 토성에서 오신 뉴스화상 김수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성 토성인가요? 네, 최근에 우주쇼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오신 것 같아요. 네, 목성 토성은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살 수 없는 얼굴을 하고 계신다. 지금 네, 힘 좀 저는, 내시라고. 네, 영혼이 없어졌습니다. 낭만 브레이커예요. 낭만 브레이커. 알겠습니다. 자, 뜻깊은 콘서트를 위해 제주도에서 특별히 날아와 주신 분, 저는 이분이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그냥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가수 강허달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오늘 아주 멋진 무대 기대하겠고요. 아, 네. 또 이렇게 많은 밴드가 동원되셨어요. 한 네, 분씩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뜻깊은 자리에 같이 해주시는 우리 밴드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드럼의 원익중 씨, 예. 컨트라베이스 임대섭 씨, 네. 기타의 전성우 씨, 네. 피아노의 김성수 씨 이렇게 야, 이거 정말 번듯한 악단 하나가 스튜디오에 생기니까 아주 꽉 찬 느낌입니다. 자, 강허달림 씨, 우리 정혜연 PD가 올로와 달라. 이러니까 두 말 없이 달려오셨다고요? 아니, 다른 계획도 많으실 텐데. 아니 제가 그 간간히 현장에서 뭐 문화제나 이런 공연들을 할 때가 있었었는데 네. 그때 PD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네네. 뭐 갑자기 뭐 하신다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네 했죠. 예. 그런데 이런 고난의 공연 방송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엮였다. 예. 예, 아주 질긴 인연으로 되셨습니다. 두 분 인연 참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그 주인공들이 다 노래를 미리 신청해 주셨는데 이걸 전부 편곡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 하는 음악 스타일이 있는데 예. 이 선곡해 주신 곡들이 예. 그렇게 이렇게 많은 편곡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곡들이어서 그렇군요. 가능하면 원곡의 느낌을 살려서 원곡의 지금 느낌을. 되게 걱정입니다. 이런 노래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네.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너무 걱정이에요.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한테 잠시 후 충격을 몰고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제주도 요즘 뭐 많이 힘드시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래도 제주가 청정 지역이었는데 네. 지금 한 달 새에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 엄청난 관광객이 지나가고 나서 네. 지금
지금까지 되었던 확진자 수보다 한 달 새에 확진자가 더 많을 만큼 예. 지금 뭐 거의 뭐 봉쇄 직전이 아닌가. 아, 지금 그렇군요. 오늘 비행기 오는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네. 몇 석이 안 됐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아이고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뉴스 빙하 화산. 두 분은 크리스마스 계획이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네. 자가격리가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투룸에 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음. 컴퓨터와 TV가 없는 방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빙하는 저는 뭐 비록 코로나19지만 네. 섬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섬으로? 네, 그 섬에는 이제 섬에서 낚시도 하고, 예. 네, 거기서 뭐 농사도 짓고, 예. 네, 과일도 따고, 네. 아예 거기서 눌러 살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게. 사실 이미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은 사이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 사이버 세상에서 그러시구나. 저렇게 얘기를 돌려 하시는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저는 사이버 계십니다. 세상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도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사이버 세상에서는 침투를 못합니다. 코로나19가. 네, 아주 안전하신 공간입니다. 지금 나와 계신 것도 홀로그램이란 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더 이상 실물이 사이버 세상하고 리얼 월드가 구분이 안 돼요 이제. 예, 아주 몽환적 눈빛을 갖고 계신 꿈속의 세상에 계시는 빙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강화달님 씨의 노래를 먼저 한 곡 듣고 이야기 나가겠습니다.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아유, 벌써 가 계시네요. 네. 어떤 곡입니까? 외로운 사람들 하겠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노래 듣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내.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사랑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네, 박수.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종대의 뉴스업 성탄 특집 코로나 블루 노동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택배 노동자 유성욱 씨 나오셨어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택배 일을 하신다고요? 네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3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전에 다른 직장에 계셨을 텐데. 그 전에는 제가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조선소에서 어떤 일? 영접을 좀 했습니다. 용접을 하셨군요. 예, 어쩌다가 택배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까? 그때 이제 조선소에서 일을 할 때 네. 2012년도 당시에 그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예, 뭐 가스실에 갇혀서 돌아가신 노동자도 있었고, 네. 크레인에서 이렇게 떨어져 돌아가신 노동자도 있었고, 아이고. 예, 또 이렇게 큰 쇳덩어리에 깔려서 돌아가신 노동자도 있었고, 네. 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 이게 너무 좀 불안하고, 네. 예, 그래서 좀 더 좀 좋은 직장으로 옮겨보려고 네. 선택했던 게 아마 택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망 사건 보시면서 사실 마음이 어떠셨어요? 뭐 사회 속에서 항상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예. 그게 정말 우리 현장에서 정말 사람이 우선인가 네. 예, 이런 많은 의문점이 들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택배 일도 네. 요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뭐 즐거운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런 말씀 꼭 드려야 되는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요. 네. 어제도 그 수원 롯데 택배에서 예. 34살의 젊은 택배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과로입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참 올해만 해서 16번째 과로사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고요. 그러게요. 네. 참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뭐 아직까지는 어떤 국가적 정책이나 네. 택배사들의 그런 방향들이 설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아직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장광 씨, 예, 또 아드님 이야기가 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쪽이지만은 택배하고 물류 창고하고 내용은 다르지만은 어차피 젊은 시절의 현실이니까 우리 예. 젊은 애들이 가는 현실이니까 어떻게 말은 못하고 자기한테 닥친 일이 있어야지만 이런 걸 느낀다는 게 조금 가슴 아프고요. 그렇군요. 저희 아들도 이 택배 회사라는 걸 택했는 게 예. 대학을 졸업하고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계약직입니다. 네. 계약직이니까 애들이 가서 뭐 계약직이라는 걸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계약직이라는 걸 조금 있으니까 그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예.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택배 회사 일입니다. 아르바이트 네, 중에 제일 쉽게 네. 해결. 용돈이라도 좀 벌자고
갖는 회사가 제일 처음에 롯데, 뭐 CJ, 대한통운 이런 데를 다 가다가 네. 그런 데는 상하차이니까 힘들거든요. 예. 그렇게 돈은 많이 주지만 힘이 들고 예. 그러다가 어떻게 쿠팡이라는 데를 알아서 예. 쿠팡은 그 중에는 조금 낫다, 편하다 예. 이런 젊은 애들한테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거기를 이제 계속 다니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한 2년만 이제 근무를 하면은 열심히 2년만 이제 과오 없이 일을 하면은 무기계약직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규직까지도 할 수 있다. 예. 그때는 저도 쿠팡이 좋은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애도 좋은 회사 들어갈 때 그때까지는 좋은 회사인 줄 알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방송에서 그 박미숙 씨 어머님이 나오셔서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도 오늘 또 충분히 듣겠습니다. 자, 이 유성옥 씨와 얘기하다가 잠시 그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드님도 네네. 유성옥 씨 아드님도 택배 일을 하신다고요? 네, 좀 같이 일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아니 같습니다. 왜 부자가 같이 그렇게 하게 되셨어요? 뭐 제가 택배 일을 해보니까 예. 택배의 나름대로 아까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네. 이제 고객들에게 우리가 물건을 전달하는 그런 보람이나 긍지도 굉장히 우리 직원만이 갖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도 군대를 제대하고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택배를 한번 권해보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한두 달 해보고 적성이 맞으면 아빠랑 같이 하자 했는데 적성이 맞는지 아직까지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진행자님 하시는 말씀이 왜 택배를 하시게 됐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예. 택배 일도 직업입니다. 예. 엄연한 특별한 직업이다.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이에요. 왜 택배를 하느냐? 예. 그렇게 말씀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다니니까 택배가 어떻게 좋게 잘하면 잘할 수 있다. 예. 이런 게 사회가 돼야 되는데 방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내가 제 아들한테 택배를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택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왜 택배를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택배도 그 시각 사람들이 예. 그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밑으로 지금 보는 그런 시각의 아. 은연중에 막상 질문을 받는 입장에선 그렇게 은연중에 느낄 수도 그런 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택배 아, 일을 알겠습니다. 같이 하십니까? 근데 예. 택배라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택배를 시키면 예. 택배가 오지 않습니까? 예. 올 때까지 문자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언제 온다. 예.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다. 내가 산 게 이제 온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취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을 제가 많이 샀거든요. 예. 그래서 택배 기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전달해 줄 때는 저도 이제 기분 좋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노동 조건이나 이런 거리 잘 되면 예. 정말 우리가 다 모두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인데 그런 게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또 이렇게 코로나 블루 노동 콘서트에서 좀 예.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럽니다. 그 좋은 것을. 예. 그 저희들이 그래서 코로나의 숨은 영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행복 배달부라고 저희들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 행복 배달부. 저는 택배 문자만 오면 행복해요. 정말 곧 존경스럽습니다. 손에 들어온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행복을 배달하시는 유성옥 님께서 한 곡 신청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네, 저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전인권의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자, 우리 강화달님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나가겠습니다. 왜 걱정 말아요를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저는 걱정을 그래요? 어떤 이유 걱정을 듣고 안 넘어가죠. 하는지. 예. 제가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게 된 게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희 촛불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아하. 그 해에 저희들이 택배 현장을 이제 한번 정말 걱정하지 않는 현장으로 바꿔보겠다라고 많은 동지들과 함께 결심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더더욱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우리 현장에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광장의 추억을 담아서 걱정 말아요 그대 듣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꺼내요. 그대 탓으로 울울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단 말이에요. 예. 자,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 나오는 동안에 유성욱 씨 표정이 정말 뭐 만 가지 회한에 젖은 듯한 눈빛이세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에 이런 이제 택배 현장을 바꿔보고자 예. 이게 몇몇 동지들이 모여서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택배 예.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했던 이제 지난 세월들이 네. 쭉 오면서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일정 부분 성과도 달성하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예.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하고 예. 이제 이런 과정들이 노래를 듣는 도중에 예. 쫙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떠오르는군요. 세월이었습니다. 예. 정말 먼 길을 돌아서 네. 예,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표정이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쓰레기 수거해서 운반하시는 오성화 씨 신청곡을 들을 차례인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습니다. 쓰레기 치울 일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꼭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번에 오성화 씨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치울 때 쓰레기 취급받을 때가 가장 아프다. 아, 정말 저도 그 이야기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찡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 라이더 이성희 씨 또는 택배 노동자 유성욱 씨도 비슷한 느낌 받을 때 있었습니까? 많죠. 많아요? 네.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러면은
조금 일할 때 어떤 회의감도 많이 드실 거고 그때 힘이 쭉 빠지실 건데. 예를 들어서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네. 배달을 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오토바이도 엄연히 이륜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못 되게 해요. 저 바깥에 대고 걸어서 들어가라 그래요. 네. 그럴 때가 참 힘드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가요? 그럼 오토바이인데? 일반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아파트 중에 굉장히 특이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고, 예. 1층으로도 못 들어가고, 아파트 입구에 세워놓고 예.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 먼 길을. 예. 어허.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예. 왜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오토바이가 예를 들면 그런 뭐 특수한 아파트들이 강남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몇 개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좀 사시는 분들이 좀 특수해서 그러신가? 네. 뭐 부자들은 오토바이를 안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 보행자 안전 이런 명목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희들 그 택배 노동자들도 이제 뉴스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출입 금지를 택배 차량 출입 금지를 시키는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단지 내 차량 출입을 금지시킨다. 아이들 네. 안전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택배 노동자들은 정문에 차를 세워놓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그 먼 끝동까지 가면 거의 한 300m, 400m 갈 때도 있어요. 네. 거기를 내학가에 실을 수 있는 게 20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끝동에 끝 라인 하나의 물건 20개를 싣고 500m를 갔다 다시 왕복해서 그 옆 라인 거 20개 또 싣고 가고 이렇게 배달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가장 좀 처참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예. 근데 그쪽 인력은 확보를 또 안 하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고생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건 소비자들한테도 상당한 불이익인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도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오성화 씨가 신청하신 곡은 임재범의 비상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방송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노래 고르셨어요? 노래 후렴 부분을 보면은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남들 다 잠든 시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유령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유령처럼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우리 오성화 씨 아주 문학 청년이시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수거 노동이라는 게 뭐인 거죠? 폐기물 수집 운반이라고. 예, 분리수거하고 왜 쓰레기 차에 실어서 재활용 센터까지 가는 것이죠. 또 매립장으로도 갑니다. 자,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일반 쓰레기 봉투들 어쩌고 길거리 청소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크게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쓰레기 이런 것들 또 업종별로 다른데요. 그것을 이제 트럭에 실어서 운반하는 그 업종이죠. 예,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오성화 씨는 농구를 잘해서 이 쓰레기 봉지를 또 잘 던지세요. 이 노하우가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성화 씨의 신청곡 임재범의 비상을 듣고 가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이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날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면 날고 싶어.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만 있다면 상처받은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디는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웠던 멋진 편곡이었죠. 이런 편곡이 무슨 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저기 강화달님님, 예, 이 편곡은 어떤 느낌으로 하신 편곡입니까? 저는 재즈풍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뭐 R&B 원래 같은 원곡은 느낌? 일렉 소리가 되게 많은데 예. 오늘은 저희는 다 악기가 어쿠스틱화여서요. 예. 그리고 일반적인 가요인데 소리가 조금 어쿠스틱하다 보니까 재즈 같이 들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군요. 가요입니다. 전형적인 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사 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내 꿈을 보여줄 거야, 이런 대목들이 나오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유령처럼 일하는 존재, 일명 유령 노동자, 이렇게 오성화 씨가 표현해 주셨어요. 자, 이 말이 그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떤 자조적인 어떤 느낌이 듭니다만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유령 노동자. 우리는 어떤 꿈을 보여주고 싶지만 가려져 있는 존재.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유령 노동자인데 네. 사실 또 눈에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보일 수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접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은 뭐 평론가라고 여기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한 15년 전에는 제가 덤프트럭 모으는 이제 기사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세요?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건물 짓기 전에 예. 땅을 이렇게 파는 판에는 그 흙을 실어서 다른 데 갖다 버리는 걸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그 땅을 왜 파는 건지, 그리고 네. 땅을 파는 흙을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건지, 네. 이런 구체적인 건 생각 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택배가 오는데 예. 예를 들면 제가 택배를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쓰레기 수거 노동을 하신 분이지만 예? 택배가 와서 저희 초인종 누르고 문을 열 때는 택배 노동자가 눈앞에 있죠. 예.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저 트럭에 택배 물품을 싣게 되는지, 예. 누가 그거를 이제 배분해 주는지, 그런 건 모르는 거. 그건 이제 유령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뉴스나 이런 언론에 많이 나오는, 늘 나오는 세계가 있고, 예. 그리고 가끔 나오는 세계가 있고, 네. 뉴스에 나올 일이 없는 세계가 있는데, 그 네. 뉴스에 나올 일이 없는 세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는 유령 노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분들이 아하. 뭔가 조직을 만들고 이제 막 이렇게 싸워야 그나마 예. 가끔 유령 노동자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문제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것, 이게 아니고요. 네.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대우 라든지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네. 유령 노동이라는 말에 응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쓰레기 수거 업무가 나왔는데, 이 예. 심각한 부분이 이거를 사기업체에 위탁을 해서 보통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지방의원 시절에 이 문제를 좀 깊이 판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또 지방의회 얘기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사기업체에 위탁을 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따져보면은 비용이 절감되는 건 인건비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는 그 업체 이윤도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경비 이런 것도 다 지급됩니다. 어허. 예를 들면 쓰레기차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6년으로 쳐가지고 6년 동안 그 차 비용까지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예. 다 합쳐보면은 결국에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게 더 싸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 예, 그런데도 이게 일종의 특혜처럼 불화되는 것처럼 나가고, 네.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네. 예, 그 시 소속의,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보다 낮은 인건비를 받고, 심지어는 원래 받기로 한 인건비조차도 갈취당하는 네. 이런 현실에 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갈취당하고 열악해지면서 결국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이게 바로 유령 노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예. 봤을 때 이제 유령 노동자라는 거는 그 우리들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예. 멀어져 있는 직업군이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저희들 뭐 택배 노동자나 지금 말씀하신 청소 노동자, 그리고 뭐 배달 노동자 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그분들이 일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령 노동자라고 부른 거는 그분들의 노동 조건과 노동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네. 그분들 유령 노동자로 칭하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심이 어쨌든 유령 노동자를 없애 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관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한 거는, 거기에 아무도 유령 노동자들하고 이야기 칭하는 중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현실은. 그래서 결국은 노동의 가치도 부정당하는. 그렇죠. 예, 일용직, 예, 비정규직. 뭐 좋은 자리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고 최하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으니까, 네. 그걸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사람들이 참 못 알아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라이더 노동자 이성희 씨도 나오셨는데, 배달일 시작하신 지 23년 되신 분입니다. 거의 배달의 달인 아닙니까? 그죠? 뭐 그냥 노하우가 아주 오래 한 축적이 된. 거죠. 예. 자, 요즘 배달 물량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네네. 어떻습니까? 배달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저희 일이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따지자면은, 어차피 뭐 시장은 뭐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예. 뭐 가액 결정이 되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처럼, 예. 저희가 마치 노동자가 상품 취급을 당한다고 보시면은 네.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상품으로 도구로서 취급받는다.
자, 상품이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네. 업종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역시 유령 뭐- 노동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까 눈에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택배 노동자든 배달 노동자든 예.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내가 얼마를 그렇죠. 받으면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어떤 대우를 받으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근데 예. 그분이 물건을 갖다 주고 그 순간에만 그분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늦었다 또는 뭐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내가 돈 내고 이거 시켰는데 왜 제대로 안 와? 이런 관계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시는 고충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 저렇게 되겠는가? 네.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이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지금 겨울 배달이세요. 네네. 예, 가끔은 뭐 눈도 내리고 빙판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음식도 빨리 식을 거고. 네네. 예, 겨울에서 배달한다는 일이 1년 중에 어떻습니까? 배달하시기에 더욱더 고충이 많아지시는 그런 시간인가요? 날씨가 춥고 덥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어. 특히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야간 같은 경우에는 네. 골목길 중간에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시야확보가 안 되다가 보니까 예. 가장 무서운 지역이죠. 아, 근데 안경까지 쓰시니까 또 이렇게 김이 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서림 방지 그 코팅 바르고 이게 아. 닦고 그렇게 하면 조금은 커버가 됩니다. 예, 아이고, 그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제일 최근에 기억에 남으시는 배달은요? 글쎄 조금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주세요. 너무 안 좋은 이야기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서 안 좋은 이야기 너무 많다 보니까 먼저 크리스마스고 이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배달은 배달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었어요. 아이고야. 넘어졌는데 거기 이제 손님이 주문하신 상품에 맥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맥인데 딱 넘어지면서 병맥이 깨어지면서 손을 살짝 다쳤죠. 그래서 올라가 손님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파손된 건 제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맥주를 사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손님께서 아니, 안 다치셨어요? 그 맥주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안 다치셨어요? 그러면서 맥주는 안 사다 주셔도 됩니다. 저희 안 먹으면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 야, 그런 분들이 다 계시네. 이럴 때는 유령 노동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노동이고. 참 그 당연한 걸 우리 이렇게 감동적이 들으니까 그죠?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 올 1년 동안에 딱 그 진짜 기억나는 거 그거 하나. 예.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예. 안 좋은 감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 참아다 할 수 없어요. 예. 당연한 거를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예, 이렇게 또 낯선 이야기 드립니다. 슬퍼요. 너무. 네. 자영업자들이 요즘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가게 배달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네. 힘들어하시는 거 보입니까? 보이는 정도가 아니죠.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맹점 사장님들을 자주 뵙잖아요. 네. 픽업을 위해서 이제 음식 픽업하기 위해서 뵙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농담도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배달이 바쁘기 때문에 예, 지금도 배달콜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말 한마디 건네기조차도 예. 너무 인상이 뭐 울상이 되어 있을 뭐 그 정도 지경이니까 네. 실제로 가보면은 홀에 손님이 없어요. 없어요. 예. 한두 좌석이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고 아예 뭐 피크 타임 시간인데도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아유, 그럼 뭐 배달하시면서도 마음이 눈도 마주치기도 참 불편하시겠어요. 네. 예. 그럼 모두가 불행하고 모두가 안타까운 것이 저도 집에서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네. 배달을 많이 이제 하는데 예. 집에 있다 보니까요 제가. 예. 근데 직업이 일정치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배달을 이제 예. 시키면서 약간 이게 뭔가 자영업자에게 그래도 내가 시켜 먹는 게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 배달 앱을 이용해서 시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구조는 또 이 배달 노동자에게 또 불리한 구조,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또 불리한 구조 이런 게 형성돼 있다라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그럼 또 내가 이걸 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가 또 이 불안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시켜 먹으면서도 사실 마음의 죄책감이 있거든요. 푸름 사는 화사님도 좀 그렇지 네.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은 것이 6, 7년 정도 됐습니다. 좀 못하겠어요. 저는 택배도 잘 안 시키는데 예. 물량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괜한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그 생각과 함께 내가 이렇게 안 시키면 또
뭐 혹시 어떤 일감이 일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그리고 예.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13년 전이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 그때 제가 배달을 하나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네. 한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빗길에 미끄러지셔서. 아이고 저런. 예, 그때 좀 제가 저도 마음의 상처를 그때 예. 입었었기 때문에 배달을 이렇게 시킨다는 게 좀 선뜻 예. 손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김수민 평론가만 돼도 참 좋은 고객이에요. 화 안 내셨잖아요. 오히려 걱정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 그때 한마디 말로도 천천히 오셔도 된다라고 할 걸. 예. 그러니까 빗길에 시킨 것 자체가 제가 후회를 많이 했거니와 한마디라도 좀 드릴 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성희님이 바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미끄러지신 당사자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아유, 마음만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동입니다. 그 중간에 좀 좋은 흐름 또 있었던 게 한 10년 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모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면서 30분 배달제라고 어허. 하는 게 있었습니다. 피자 예. 같은 거 시켰는데 30분 안에 배달이 안 가면 뭐 환불 어느 정도 한다. 이런 제도를 없애는 시민운동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또 좋은 흐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크리스라고 얼마 전에 미국인 한 분이 우리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미국에선 피자 배달하면 기본이 2시간이래요. 예, 한국에 와서 너무 빨라가지고 정신이 없대요. 시키면 바로바로 온다고. 그걸 제일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부가 이번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법안을 준비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막상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배달 그 노동이 제외된 이런 정부의 법안들에 대해 가지고 느끼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배달 노동자는 이게 아직까지는 안 됐고요. 네.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정부에서 논의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국토교통부에서 논의가 나오면은 지도 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배달 노동자가 제일 시급한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게 빠지고 말이죠? 자꾸 시간은 지체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하는 통계하고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통계하고 차이가 거의 2배 이상이 나더라고요. 어떤 2배 한 통계입니까? 3배, 3분의 1 정도? 예.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종사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의 그 인원이 인원이 정부에서 통계하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이제 불법 영업이라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등록이 안 돼 있고 아하. 이제 산재 등록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산재가 안 되니까 통계가 안 잡히는 거죠. 아하. 실질적으로는 배달 노동자가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는 전국에 20만인데 예. 정부에서는 한 10만만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전업형 배달 노동자 외에 예. 비전업형 또는 이제 그 단시간 근로자까지 합치면은 네. 지금 거의 30만이 훨씬 넘는다고 보는 거죠. 자, 일단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정부에서 말씀이십니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성희님 어떤 곡 신청해 주시겠습니까?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제목이 좀 깁니다. 네. 자, 강산의 거꾸로 근데 강을 왜- 거슬러 오르는 이건 저 연어들처럼. 왜일까요? 왜 연어를? 예, 글쎄 신청하신 이유는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시민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오늘도 달리고 있는 라이더님들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 라이더님들에게 지금까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인정받지 못하고 푸대접 받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는 연어처럼 예. 위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거스르고자 하는 예. 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간다면은 반드시 꼭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아주 그 준비 많이 해오신 연설 같습니다. 이게 소비자 예. 입장에서는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트랙 위로 편하게 온 물건이나 음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진짜 거슬러 올라가듯이 뚫고 오신 것이다 아하. 라고 하는 것을 좀 폭풍을 뚫고 자, 비바람을 폭풍을 뚫고 비바람을 코로나를 뚫고 뚫고 우리한테 거슬러 올라온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어달림 씨의 목소리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아유 길다. 자,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그 현장에 와서야 말씀을 하셨어요. 듣게 돼서 예. 오늘 근데 또 신청을 하셨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이래서요. 큰일 났네. 좀, 네, 한 예. 부분만 예. 네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오른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갈래길 중에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아니 준비를 안 해오신 노래치고는 정말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한숨을 쉬시네. 우리. 15년이 아니고 완벽했습니다. 제가 듣기에. 예. 완벽한 제가 노래. 사실 예전에 강어달림 씨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10글자로 표현했어요. 네. 목소리 깡패, 사기 캐릭터. 너무 범죄로 지금 형사 사건으로 과격하게 깡패, 표현을 사기 뭐 이런. 하시니까. 네, 이런 목소리로 노래하는 건 반칙이다. 예. 이렇게 굉장히 목소리를 듣자마자 탐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네. 스튜디오에서 듣게 되어서 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근데 저 할 말이 좀 많아요. 맞습니까? 아무튼 이 특집 프로그램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에 부르지 않는 곡들인 거 맞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어서 부르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저 이 방송 아니면 실제로 뭐 기사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직접 또 노동자분들 뵙고 이렇게 말씀 듣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 커버곡들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하여간 오늘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성탄 특집 코로나 블루 노동 콘서트. 김종대의 뉴스업 성탄 특집 코로나블루 노동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번에 고 장덕준 씨 그 어머님인 박미숙 씨가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죠. 그때 아버님인 장광 씨 오늘 나오셨는데요. 그날도 오셨었습니다. 밖에 앉아 계시면서 방송 들으시면서 참 쌓인 이야기가 많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자, 장광 씨 지난번 그 방송 나가고 주변에서 잘 들었다는 이야기 들립니까? 아니,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이니까 네. 저희들한테 누구라도 전화 걸린다든가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전화를 받는다는 거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두렵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날 뭐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장례식을 딱 마치고 우리 덕준이가 모든 우리 생필품에 뭐 필요하면 아버지 엄마 내 사올까 아버지 내 사드릴까요? 예. 이런 게 입에 붙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장례식이 끝나고 애를 화장시키고 딱 돌아오는데 집에 오니까
치약하고 칫솔 세트가 딱 있더라고요. 네, 아드님이 주문하셨던 물건입니까? 예, 그거 네. 죽은 상황인데 애는 없는데 그게 또 와가 있더라고요. 어허. 앞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 뒤에 와서 예. 그런 거 있고 걔가 참 건담 프라모델을 조립하기 정말 좋아하는데 어허. 지금 며칠 전에도 한 개가 또 왔었어요. 계속 저 한정판이나 뭐 직구로 시키는 거는 예. 옛날 어릴 때부터 로봇을 좋아했는데 예. 그때는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부모가 사줘도 몇 개씩 안 사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커서 자기가 돈도 벌고 이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하는 게 그 건담 사는 건데 예. 지금도 자꾸 오고 있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눈물 나고 버리지도 못하고 예. 쌓아놓기만 쌓아놓는데 그도 또 부모로서 또 못할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일상을 아마 이렇게 좀 영위하시는 것이 굉장히 그 일상 같지 않으실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아픔은 저는 뭐 잘 모르는 아픔입니다만 제가 겪지 않았으니까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근데 아무튼 일상 자체가 이제 좀 죄스러운 마음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저도 이제 프라모델 조립 이런 거는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남의 집에 가면은 그 프로모델이 있어요. 되게 부럽죠. 그 집 아이가 조립해 놓은 게. 예. 근데 저는 뭐 어머니한테 그걸 사달라고 말은 못 하고 이제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저거 꼭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좀 예, 그 제가 덕진이가 지금 그렇게 예. 해서 집에 가면 엄청 쌓여 있습니다. 조립하지도 못하고 막 쌓아놓기만 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나씩 하다 보면은 막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게 조립하기 못했는 것도 한 몇십 개가 되는데 지금 오고 있는 것도 한 뜯지도 않는 큰 박스가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예. 또 그럼 언제 또 치우지도 올지 모릅니다, 못하실 거 지금. 아니에요. 그거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방에다 그냥 채워놓고 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예. 그거를 직접 받으셨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고 행복을 또 배달받는 느낌이었을 텐데 예.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잊을만 하면 또 하나씩 날아오고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날아오고 예. 지금 사람이 고문시키는 겁니다. 아유, 참 힘드시겠습니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주인 없는 물건은 계속 오고 걔가 있어요. 또 택배를 하니까 예. 이게는 뒤에 이야기인데 걔는 주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가 없는 즐거움은 없다. 이랬기 때문에 택배를 뭉쳐서 안 받습니다. 어허. 하나씩 따로, 받습니다. 따로. 하나씩 받으면은 택배하시는 분이 이렇게 개당 수수료를 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걔가 어차피 우리 집에 작게 해가 뭐 칫솔하는 치아가 이래 아무리 가벼운 것도 꼭 하나씩 합니다. 그러니까 더 오는 거예요. 뭉치기 한 박스 큰 거 한 거 오면 끝인데. 예. 그렇죠. 작게 한 개씩 날아오는 게 그게 자기는 뭐 택배나 뭐 배달하는 기사님을 위한다 그랬지만은 그게 사람 가고 나면은 남아 있는 사람은 그게 더 힘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계속 물건은 오는데 주인은 없습니다. 유성옥 씨 이 말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본인이 택배를 이런 물건을 배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안타깝고. 아유, 그 말밖에 하실 말씀이 네, 없네요. 사실.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 네. 자.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 중에 우리 이제 이 과로사 대책위 관계자분들하고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네. 그 한진 택배 노동자분이 돌아가시면서 썼던 유서에 예. 새벽 4시 28분에 동료한테 보낸 문자에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걸 보면서 사무실에서 한 2시간 같이 펑펑 울었던 네. 너무 막 애달프고 그 문자를 썼을 때 이 기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좀 배달을 하실 때 이렇게 따로따로 배달을 해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뭐 물론 배달하신 입장에서는 뭐 알 수가 없는 일일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이제 저희들은 그 고객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갈 때 물건이 하나인 경우와 한 집에 갔을 때 물건이 한꺼번에 3개, 4개, 5개 오는 경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택배 기사를 위해서 일부러 건 바이 건으로 주문을 하셨구나.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라고 간접적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마음을 좀 남겨주셨네요. 그래도.
참 정말 말씀 들으면서도 계속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측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아버님 그때 그 장덕준 씨가 사망한 그 쿠팡 일터 그 유족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았다, 만나주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후에 지금도 똑같은 상태입니까? 진척된 게 없나요? 아니요, 12월 16일 날 예.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 진승준 의원이 그쪽에서 예. 쿠팡하고 그쪽에 대표들한테 뭐 압력을 행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예. 그때 그 16일 날 국회에 왔었거든요, 저희들이. 네. 을지로위원회에서 만나서 그 의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더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쿠팡 임직원을 만났습니다. 예. 뭐 등떠 밀려 왔다는 느낌은 들지만은 그래도 저희들한테 이야기 듣고 싶어 왔다. 그래가 뭐 그냥 만나는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때. 그냥 만난 걸로 진척된 건 없지만. 예, 그렇죠. 예. 대책위에서 만나서 뭐 이렇다 하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진척된 게 없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22일 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조사 갔을 때 예. 그때 우리도 한번 봤습니다.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아하. 그 보고 현장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진작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은 분위기였을 건데 하는 그런 현장도 들고 그리고 어제 우리 아침에 그 경찰서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부검 결과가 나왔다. 예, 급성 심근경색으로. 아, 그러면 역시 과로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그래요. 연관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로사가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이 네. 가장 높다고 봐야 네, 되겠죠. 맞습니다. 예, 과로사의 대표적인 유형이 급성심근경색입니다. 네. 아유, 역시 그렇군요. 네, 조금씩 더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배후에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드님이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무척 좋아하셨다고요. 예, 저는 노래를 정말 모르고 아무도 이제 안 듣습니다. 근데 애들하고 엄마는 노래를 정말 잘하고 잘 부르고 합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혼자서 걔들 뭐 혼자 노래방에도 가고 뭐 그런 경우 많고 그래요. 예, 그렇군요. 자, 아들이 잘 부르던 노래, 아들이 이 곡을 부르던 목소리가 유일하게 녹음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 목소리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언제나만한 이런 웃음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 가서는 닿기를. 네, 이 노래가 곧 장덕준 씨 목소리로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아유,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 노래를 강허달님 씨의 목소리로 지금 이어서 한번 듣겠습니다. 너에게 닿기를 10cm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뺨을 매만지는 바람 한숨만이 깊어져만 가고 저 멀리서 팽도는 눈물 이름을 붙여준 내일 포개어지는 미래빛 라인 전진 나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 가서는 닿기를
있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가서는 전진 나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가서는 닿기를. 네. 아이고 아버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다 해주시네요. 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이어서 부르는 노래라서 특별히 조금 남다르게 들립니다. 강허달님 씨. 아드님이 있었으면 네.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노래 들으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듣고 있을 네. 것 같죠. 자, 강허달님 씨 지금 네 곡의 신청곡 불러주셨는데 이번 곡은 특히 감회가 남달랐죠? 네, 직접 또 사연을 듣고 하니까요. 좀 마음이 더 부담 그러시군요. 됐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위로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옆을 같이 지키겠습니다. 자, 뉴스 빙하 화산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많이 파편화되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흩어진 노동의 조각들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두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프라모델 얘기인데 네. 하여튼 저도 뭐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항상 뭐 말로는 뭐 우리가 같은 뭐 노동자고 뭐 같은 어떤 그런 뭐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항상 다른 직업 그리고 다른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네. 취미나 또는 뭐 같이 좋아하는 뭐 어떤 음식 이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어렸을 때 저 프로모델 갖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커서 이제 사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경험을 생각하니까 더더욱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꼭 이제 노동자의 노동 조건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렇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말 이 사람으로서 무엇을 했는가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대감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뭐 그게 이제 오늘의 저의 뭐 성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는가, 네, 사람으로서 같은 연민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자, 뉴스 화산. 네, 저는 초반에 들었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나는 것이 유성욱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소에서 일을 하셨고 그때 돌아가신 동료들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조선소에서 보면 배를 띄울 때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부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예, 그걸 다룬 노래도 있어요. 연영석 씨의 윤식이 나간다. 네. 그런 노래도 있는데 지금도 그것은 모양만 다르게 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큰 배 말고도 길목길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을 받아보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숨져가고 있고 그 이름들을 계속 불러야 되는 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은 그런 결과물들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네.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단식하면서 지금도 특히 김미숙 씨 같은 어떤 그 유족들 와서 아주 절규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울림이 국회까지 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은 역시 이제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보통 사랑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뭐랄까 연인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연인이 아닌 사람과 연인인 사람의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네. 사랑의 예를 들면 그것은 어쨌든 그 연인이라는 상대방을 뭐 저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완전히 타인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고 어느 정도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연인인 건데 네. 꼭 우리가 다 연인이 되지는 않더라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을 거야라는 생각을 네. 하는 게 모든 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일 것 같고 그게 오늘 굳이 이렇게 사실은 정치적인 거물들 초청해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 대담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노래와 함께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나눈 그런 또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는 거 여기서 사랑이 출발한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을 화사님 말씀은 안 들어보네. 이보다 더 멋있는 표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네. 저는 좀 우리 스스로 문화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네. 어릴 때 가족들한테 그랬지만 자신이 제공받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제공이 되다가 안 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냅니다. 네. 그런 문화들이 결국에 노동에 대한 존중을 많이 없애버리지 않았었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좀 스스로의 그런 태도들을 돌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매일 매 건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이 누구의 손을 거쳐서 왔는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새겨본다면 네. 예, 그리고 그런 노동자분들을 대할 때 작은 배려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더 사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네요. 나의 욕망과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자세 강조해 주시고요. 자, 이성희님. 네, 저희들이 이제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렴풋이 우리는 예. 내가 어떤 이제 택배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 나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뭐냐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이제 유령 같은 이런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이렇게 하나의 상품 예. 또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품이나 수단이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서 이 자연 속에 이 사회에서 같이 사는 한 사람으로서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배달 노동자나 택배 노동자에 오는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똑같은 시선에서 바라봐 주시면은 예. 훨씬 더 우리가 또 존중받고 건전하고 예. 존전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우리 죽은 자식이 덕준이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편하면은 다른 누군가가 불편한 사람이 꼭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자기가 편한 걸 찾으면 다른 사람이 항상 이면을 봐라.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공부를 되게 했는데 내가 주식으로 돈 벌면은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이 있다. 예. 그래서 항상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하려고 일을 하는데 그런 이제 애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제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게 그 뜻을 따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이 참 아드님한테 많이 배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드님이 그런 맥락에서 세월호 이야기도 자주 했던 것이죠. 예, 저는 대구 살고 50대에 전형적인 보수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 애하고 싸우는 게 그런 사소한 문제로 많이 싸우다가 한 번은 TV에서 세월호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걔가 올해쯤 될 겁니다. 3월달인가 4월달 됐는데. 예.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저렇게 하느냐. 이제 그만할 때 되지도 않았느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됐어도 그런 네. 말씀을 하시겠느냐고. 그때는 좀 별로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예.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까 예. 아이고 내가 참 너무 주위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내만 위해서 살았다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 아까 어떤 정당한 나는 1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1만큼을 했으면은 하나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2개, 3개를 바라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사람이 자기만을 위주로 사는 게 아니나 하면서 요새는 지금 우리 덕준이의 죽음에서 평소에 했는 말들을 예.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뒤늦게 사랑을 배운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유성옥 씨만 말씀 안 하셨는데 덧붙이실 말씀이요? 저는 뭐 오늘 화두가 어쨌든 우리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장덕준 아버님 같은 말씀하시는 부분도 방금 말씀한 세월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지켜봐 주셔야지만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고 다시는 가로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음의 사랑은 밖에 관심으로 표출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마음, 우리의 사랑의 마음, 우리 강허달림 씨의 노래로 표현해 주신다면은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네, 곡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곡 하나 주세요 하겠습니다. 꼭 안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이 사람과 사람을 잇네 한숨 짓는 그대 어깨 위로 희미하게 비춰오는 여린 불빛 유혹하며 다가와 살포시 숨죽이네 쉽지 않은 세상 그 누구도 다르지 않을 거라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가슴과 가슴 안고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비가 그치고 뒷걸음치는 검은 구름 사이 무리의 별빛이 반짝이고 같은 세상을 찾고 있는 그들이 나 어깨춤을 같이 추고 새벽이 다가와 다름없이 태양이 들터이고 다름없이 달림이 들터이고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가슴과 가슴 안고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힘없고 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 햇살 속으로 간신히 손을 내민 사람들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마음과 마음 안고 꼭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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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안아주세요
네. 자, 꼭 안아주세요.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뒷걸음치는 검은 구름 사이 무리의 별들이 반짝이고 같은 세상을 찾고 있는 그들이 나와 어깨춤을 같이 추고.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졌는지 정말 감동입니다. 자, 이제 노래도 듣고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안아주고 싶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각자 한마디씩 여쭙겠습니다. 안아주고 싶은 사람은 지금 누구인가요? 그러면서 그 안아주고 싶은 사람과 함께 어떤 크리스마스 소원을 빌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성희 씨부터. 네? 준비 안 되셨어요? 유성옥 씨부터 하실까요? 네. 저는 뭐 올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하다 우리 여기 계시는 장덕준 아버님을 포함해서 네. 돌아가신 택배 노동자 16분들의 유가족 분들을 네. 꼭 안아주고 저희들이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성희 씨? 좀 이따 하실까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장덕준 씨 아버님 장광 씨한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가족 이야기가 먼저 나왔을 건데 네. 지금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같은 저희 자식하고 같이 근무했던 애들, 그 애들 과로사에서 할 때 너무 힘을 써주는 애들, 진짜 걔들 고생하는 애들, 걔들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다는데 우리나라 현실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답니다. 과로사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예. 아유. 계속 이야기만 하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보고 싶고 해서 전화로는 해서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뭐 고마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걔들한테 안고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 뭐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면 몰래 만나고 걔들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알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뉴스비가. 네, 너무 이제 또 제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뉴스 화사님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 우리는 맨날 뉴스가 네.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뭐 슬픈 뉴스 아니면 화가 나는 뉴스, 답답한 뉴스 이런 것만 맨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사 평론가도 트라우마야 사실 이런 뉴스만 맨날 있는 거냐. 그래서 네. 내년에는 뭐 기분 좋은 뉴스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그래도 뉴스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한 뉴스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 화사님이 뉴스 화사님도 마음에 상처가 많을 테니까 제가 안아주고 싶네요. 네. 아니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뉴스 화사. 저는 오히려 뉴스를 전달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 입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무뎌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할 때는 나도 일종의 산재를 입고 있다. 이렇게 무뎌지고 있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안아드리고 싶은 분은 아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빗길에 미끄러지셨던 배달 노동자분을 안아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노동자분들을 안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정치인 출신이라서 저보다 그렇단 말을 하네요. 아이고 시사평론가 배달하시는 분들은 이 겨울에는 가장 추운 데가 손과 발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배달을 하는 우리 배달 라이더들의 저는 손과 발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손과 발을 안아주고 싶다, 품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어쨌든 올 한 해 이렇게 저물고 있지만은 우리 주변부터 이제 따뜻히 안아주는 연말이 되기를 우리가 기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또 사랑의 선물 캐롤로 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허달님 씨께서 사랑의 선물로 캐롤 한 곡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산타 오셔서 모든 분들 위로해드리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생하시는 우리 밴드 여러분도 안아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음악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굉장히 의기소침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음악 노동자분들께도 네, 위로의 말씀 그리고 꼭 안아드리고 싶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자, 준비해 오신 캐럴은 산타가 오십니다. 산타가 오십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Making a list, checking it twice. Gonna find out who know little nice.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He sees you when you're sleeping. He knows when you're awake. He knows if you've been better good. So be good for goodness sake. So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He sees you when you're sleeping. He knows when you're awake. He knows if you've been better. So be good for goodness sake.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Santa Claus is coming.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네. 아유, 마무리 노래 캐롤이 정말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밤입니다. 자, 저는 진행자로서 앞으로 모든 출연자를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먼저 뉴스 빙하부터 마리씨. 네, 뭐 네. 네, 소감 슬프고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네. 또 제가 어디 방송 가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이런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오늘 들었습니다. 아, 시사평론가로서 이 방송 안 하고 오래 넘어갔더라면 네. 상당히 울적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방송을 잘하신 거예요. 제가 뭐 나오는 방송 이렇게 뭐 칭찬하고 이런 거 예. 영혼이 없는 칭찬의 말은 가끔 하지만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혼을 담아서 예. 뭐 이 자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예, 아주 마무리 잘해 주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자꾸. 네. 자꾸 평가 받을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 장광 씨, 예, 소감 한마디. 저는 이게 블루라는 이런 뜻을 모르고 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블루 화이트라는 이런 게 없이 그냥 즐거운 그냥 가려는 게 아니고 예. 서로 이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지막에 바람이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희 씨.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저는 또 이제 배달 라이드다 보니까 예. 택배 쪽은 이제 자세히 또 몰랐고 또 고충 이야기도 오늘 여기 와서 좀 새로운 걸 또 알게 되었고 네. 결국 입장은 우리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똑같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우리 자체 노동자들이 여기에 대한 좀 더 문제를 좀 심각하게 알고 이런 시간들이 좀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
좀 알아가고 또 생각해갈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성욱 씨. 올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요. 네. 이런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CBS 관계자님들과 오늘 프로그램 진행해 주신 김종대 선생님, 장하달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김수민. 방송을 제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깊이 다룬 적이 있었는가?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굉장히 드물 것 같다.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즐거운 그리고 또 수많은 감정과 상념이 교차하는 그렇죠. 그런 방송이었고요. 아마 나가면서 좀 사람 자체가 제가 녹아버릴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송은 처음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녹아버릴 것 같다. 이 표현은 참 가슴에 남네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오늘 편곡하고 노래하고 연주해 주신 가수 강화달님님. 강화달님님 소감도 한마디 들어볼까요? 오늘 정말로 커버곡 하는데 너무 떨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오늘 공연, 내일 공연들이 전부 취소가 돼서 아마도 이 방송이 아니었으면 아마 제주 산속에서 우울하게 보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좋은 또 세상의 얘기를 또 많이 듣게 되고요. 또 밴드하고도 저희 밴드들하고도 같이 음악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뜻깊음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같이 수고해 주신 드림 원익준님, 콘트라베이스 임대섭님, 피아노 김성수님, 기타 전성훈님께도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오늘 나와주신 택배 노동자 유성옥 씨, 배달라이더 이성희 씨, 고 장덕준 씨 아버님 장광 씨, 두 평론가 뉴스빙하 김민아, 뉴스화상 김수민 씨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달님의 기다림 설레임 들으시고 계십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성탄특집 코로나 블루 노동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김종대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밭잎을 춤추던 곳에 앉아 밤새껏